청와대에서 엄청난 거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문건이 그것도 캐비넷에서 300여 건이 나왔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우리 대변인님과 관련한 것도 또 나왔다. 일단 궁금한 게 청와대가 전 정권의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까먹고 그냥 가지?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누가 두고 갔겠죠. 설마 그거를 진짜요? 300건에 되는 문건을 캐비넷에다 두고 가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민정 라인하고 뭐 또 다른 라인? 사정? 네, 그 라인들이 쓰던 건데 현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쓰는 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그 캐비넷 안에 3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고의로 놔뒀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왜냐면은요. 막판에 싹 정리를 왜냐면은 했을 그렇죠. 테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정리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파면되고 이럴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 충분히 시간이 정리를 있었다.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잖아요. 거기는 파쇄기를 대형 파쇄기 사고도 일을 안 한다. 파쇄기도 직무유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누가 놓고 갔을까? 저는 뭐 그럴 없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 우리 김현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해봤으니까. 지금 그 문서들 보면 그거는 작성자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 것처럼 현재 시의적절한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지금 검찰에 인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씨의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여부인데 이게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일단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도 다시 한번 나온 거고, 우리 김현 대변인 관련된 나온 문건도 거고. 나온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건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우병우 작성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우선 누가 작성했느냐만 놓고 보면 시기상으로 보면 저게 우병우가 비서관이던 시기, 예. 그다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한 시기,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시기라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하기 전 시기, 그것도 상당히 일정 전 시기죠. 이제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관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게 삼성 건을 다룬 것,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을 다룬 것, 그리고 세월호 건은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다그치도록 뭐 이렇게 지휘라는 것에서 일종의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만을 놓고 보면 이게 왜 민정에서 했지? 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민정의 핵심으로서의 우병우가 일정한 정무적 판단을 갖고 생산하거나 또 생산을 지시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내용을 갖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뇌물죄만 놓고 본다면 지금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그러니까요. 하는 차원에서 네. 하여간 뭔가 작동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국민연금 얘기까지 하고 이러면 지금 박근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뭐하러 그런 걸 하겠느냐, 내가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지금 표현을 보면 도와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한 내용이 이제 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놓고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건의 성격을 갖고 따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주 그렇죠. 단단한 토대가 되겠죠.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라. 요거는 그냥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이재용하고 박근혜하고 덕대를 하고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려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종범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속성상 증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증거가 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증거난이냐. 검찰이 이거 갖고 논란 삼으면은요.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왜 원세훈 재판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세계일보에서 문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 맞다라고 원장이 확인해주고 나서 증거로 채택은 안 됐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확인된 거라서 그때 이제 판결을 24일로 미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정유라의 진술
예를 들어 삼성 그 말세탁에 대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진술이 있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저는 뭐 100% 이거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정유라가 어머니나 박근혜 씨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했어요. 네.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내리사랑이죠, 뭐. 아들을 이제 본인이 키워야 되니까 엄마도 필요 없죠, 이제는. 그냥 배신했다? 배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네. 엄마는 어른이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고 나는 이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요.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래잖아요. 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그게 최순실 박근혜와의 모종의 어떤 그 저는 그거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독립채산제로 딸이 그냥 자기 살 궁리한 것 같아요. 성격이 단순하다 보니까 설득이 캐릭터 넘어간 것 문제라고 같죠. 봐요. 독특함. 그러니까 뭐 내리사랑도 있을 수 있고 독특함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좋으니까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아주 구체적인 작동에 자기가 관여하는 일. 아니 그러니까 왜 예전에 보면 애를 못 낳게 하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돈은 받고 애는 낳고 그리고 이제 애를 또 키우려고 그러니까 독일로 또 가서 엄마의 조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구속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엄마가 저렇게 구속돼 있으면 정말 울기라도 하는데 눈물이라도 흘리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작동해가지고 일종의 음모가 음모론이다. 있다. 이제 이렇게 에이, 보는데 저도 그렇게 그런 안 건 봐요. 아닌 것 예. 같아요. 음모론은 아니고 정유라, 캐릭터. 정유라 어. 자기 살 예. 궁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유라의 증언도 그렇고 이 문건도 그렇고 시적절한 시기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300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고비에 네, 신기하죠. 국민이 돕는 거죠. 뭐 국민이 저는 사실은 여소야대 이 국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처음에 우리가 뭐 예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했던 건데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검찰이 초반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자살골 비슷하게 넣어서 그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사필귀정이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실현돼 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쭉 원칙을 갖고 풀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에게 몰락을 조금 더 돕게 되는. 이게 사실 이게 안 나왔더라도 뭐 크게 물론 대세가 바뀌는 건 저는- 아닌데. 예? 저는 감으로요. 제가 이제 제 사건 아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실제로 제가 사석에서 메모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와 관련한 김기춘이 저를 제대로 엄청 이제 올가매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메모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어요. 근데 딱 터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미신적인 거는 믿지는 않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덮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몹쓸 짓 한 사람들을 다 몰락시키는데 막 일조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 그런 들어요. 뭐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건 어떤 역사의 흐름이니까. 예. 그래서 좀 숙연해지고 약간 소름 비슷한 게 니들이 우리들 돕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때면 코끝이 찡해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더 되냐고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같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건 공개가 결국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 전환을 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계속 수사가 좀 일단 난항을 좀 겪고 그랬던 게 청와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려서 그게 완전히 다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딱 여기 남아있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이 자료들이 굉장히 일부인데 아주 굉장히 그 숨겨진 자료들에 비하면 정말 일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모든 이때까지 제기됐던 의혹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만 모아놓은 거죠, 거의. 네. 약간 그 책의 목차 같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과의 연결고리. 네. 예, 그동안 뭐 어차피 정유라 특혜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지원했었던 정황은 이미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그 의혹 쟁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결국 이 문건 공개로 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와
삼성과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우병우가 재수사될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기대하는 건 또 우병우의 수사잖아요. 결국에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기간하고 그 문서의 작성일이 겹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우병우가 떳떳한 태도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건들이 모두 사라졌기 거라고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이었던 믿었기 거죠.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 모르쇠 하다가 자기 관련된 부분만 나오면은 다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해봐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땀 좀 흘리실 것 같아요. 네. 잘 가라 병우야. 안녕.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할 때 그 어떤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는가 목차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문서를 봐야지 이 캐비넷에 있는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목록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아, 그래요? 네. 뭐야? 그 대통령 기록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박수현 대변인이 김영한 전 수석의 필적으로 보이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공개했다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한국당이나 바른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증거 제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본을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고, 중요한 자료만 제출을 했고, 원본은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심점은 이거예요. 이게 어떤 범죄 행위의 증거물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는데, 알리지 않는 거는 그것 자체도 죄예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갖다 주는 거는 또다시 죄를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범죄 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서들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뭔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지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현대판 예속 논쟁을 보는 듯한 어느 법을 더 우선시해서 따라야 되나? 여기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 네. 대리기사 폭행 사건하고 연관된 것 같은 문서도 네.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디까지 청와대가 치사하게 막 이렇게 했는지 네. 그대로 드러나는 거여서 참 통쾌하네요. 예, 결국엔 이제 막바지로 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드는데 박근혜라든지 이재용 그다음에 최순실 그런 주요 지금 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재판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어제 정유라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려다가 갑자기 출석을 해서 네. 많은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랑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을 뭐 배신하지 않았나 뭐 예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본다면은 너무 시기적절하게 이런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면이 갑작스럽게 막 전환되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그 사실 그 503이 이제 수감 일정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종결이 돼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고 바로 맞아요. 네,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제공됐고 뭐 제 예측이 좀 맞은 것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과연 이 문건을 황교안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에 왜 못 찾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문서를 네. 그래도 사실상 많은데. 예,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그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특검이 갔을 때도 청와대 그 압수수색 못했었잖아요. 네. 영장 들고 가도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특검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 수많은 문서를 파기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중요한 문건들만 남아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혹시 그거를 이제 일선에서 실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만큼 양심적으로 양심적인 그런 걸 했을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캐비넷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땄을까? 그렇죠.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 나오니까 굉장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더 엄청난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거의 이면진 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냥 막 빙산의 일각이다. 네, 빙산의 일각이라서 아.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네, 중요한 건 다 없앴는데. 네.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네, 잊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 뭐 일을 개판으로 한 거지. 네, 그렇죠. 네, 꼼꼼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없애야 될 게 많았는데. 네, 너무 많아서.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일을 흘렸다.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와대도 약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남겨뒀을 것 같다는 이 작가님의 얘기도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아니면은 양세병님이 제기한 것처럼 멍청한 것들이 일어나다 흘렸다. 네,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음모론은 하나 급조해보자면은, 네. 국정원이 자신들의 꼬리를 자르기 위하여, 거기 몰래 갖다 놨다. 미끼처럼. 뭐 이런. 자기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적당한 선에서 국민들도 만족하고 자기들은 뒤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도 티 안 나는 그런 증거들을 남겨놨을 것 같다. 마침 또 국정원 내사가 시작됐거든요. 네. 예, 그래요. 민정수석실에서 갑자기 공개된 문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국정농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고요. 뭐 음모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측하는 뭐 그런 부분을 다 치우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제대로 수사가 돼서 제대로 처벌을 받는, 그리고 삼성 이재용도 제대로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기대가 듭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종범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속성상 증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증거가 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증거난이냐. 아. 검찰이 이거 갖고 논란 삼으면은요,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왜 원세훈 재판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세계일보에서 문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 맞다라고 원장이 확인해주고 나서 증거로 채택은 안 됐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확인된 거라서 그때 이제 판결을 24일로 미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정유라의 진술, 예를 들어 삼성 그 말세탁에 대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진술이 있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저는 뭐 100% 이거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정유라가 어머니나 박근혜 씨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했어요. 네.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내리사랑이죠, 뭐. 아들을 이제 본인이 키워야 되니까 엄마도 필요 없죠, 이제는. 그냥 배신했다? 배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네. 엄마는 어른이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고 나는 이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남용.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만을 놓고 보면 이게 왜 민정에서 했지? 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민정의 핵심으로서의 우병우가 일정한 정무적 판단을 갖고 생산하거나 또 생산을 지시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내용을 갖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뇌물죄만 놓고 본다면 지금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예, 그러니까요. 하는 차원에서 네. 하여간 뭔가 작동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국민연금 얘기까지 하고 이러면 지금 박근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뭐하러 그런 걸 하겠느냐, 내가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지금 표현을 보면 도와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한 내용이 이제 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놓고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건의 성격을 갖고 따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주 그렇죠. 단단한 토대가 되겠죠.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라. 요거는 그냥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이재용하고 박근혜하고 덕대를 하고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려가고 우리 김영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해봤으니까 지금 그 문서들 보면 그거는 작성자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 것처럼 현재 시의적절한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지금 검찰에 인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씨의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여부인데 이게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일단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도 다시 한번 나온 거고
우리 김현 대변인 관련된 나오고. 문건도 나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건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우병우 작성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우선 누가 작성했느냐만 놓고 보면 시기상으로 보면 저게 우병우가 비서관이던 시기, 예. 그다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한 시기,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시기라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하기 전 시기, 그것도 상당히 일정 전 시기죠. 이제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관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게 삼성 건을 다룬 것,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을 다룬 것, 그리고 세월호 건은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다그치도록 뭐 이렇게 지휘라는 것에서 일종의 직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요.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래잖아요. 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그게 최순실 박근혜와의 모종의 어떤 그 저는 그거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독립채산제로 딸이 그냥 자기 살 궁리한 것 같아요. 성격이 단순하다 보니까 설득에 캐릭터 넘어간 것 문제라고 같잖아요. 봐요. 독특함. 그러니까 뭐 내리사랑도 있을 수 있고 독특함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좋으니까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아주 구체적인 작동에 자기가 관여하는 일. 아니 그러니까 왜 예전에 보면 애를 못 낳게 하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돈은 받고 애는 낳고 그리고 이제 애를 또 키우려고 그러니까 독일로 또 가서 엄마의 조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구속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엄마가 저렇게 구속돼 있으면 정말 울기라도 하는데 눈물이라도 흘리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작동해가지고 일종의 음모가 음모론이다. 있다. 이제 이렇게 에이, 보는데 저도 그렇게 그런 안 건 봐요. 아닌 것 예. 같아요. 음모론은 아니고 정유라, 캐릭터. 정유라 어. 자기 살 예. 궁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유라의 증언도 그렇고 이 문건도 그렇고 시적절한 시기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300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고비에 네, 신기하죠. 국민이 돕는 거죠. 뭐 국민이 저는 사실은 여소야대 이 국면이라든가 여러 청와대에서 엄청난 거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문건이 그것도 캐비넷에서 300여 건이 나왔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우리 대변인님과 관련한 것도 또 나왔다. 일단 궁금한 게 청와대가 전 정권에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까먹고 그냥 가지?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누가 두고 갔겠죠. 설마 그거를 진짜요? 300건에 되는 문건을 캐비넷에다 두고 가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민정 라인하고 뭐 또 다른 라인? 사정? 예, 그 라인들이 쓰던 건데 현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쓰는 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그 캐비넷 안에 3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고의로 놔뒀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왜냐면은요. 왜냐면 막판에 싹 정리를 왜냐면은 했을 그렇죠. 테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정리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파면되고 이럴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 충분히 시간이 정리를 있었다. 다 하고 뭐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잖아요. 거기는 파쇄기를 대형 파쇄기 사고도 일을 안 한다. 파쇄기도 직무유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누가 놓고 갔을까? 저는 이런 뭐 생각 그럴 없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